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들을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뇌는 나이 들어도 똑똑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나이 들었다고 자꾸 가라앉지 말고 창의성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그런 루틴 그리고 혹시 그 창의성이 나의 재능과 연결이 잘 되었을 때는 수입 연결까지 그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들어봐 보려고 합니다. 정말 노년기에 60이 넘어서도 창의적인 것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과학이 말하고 있어요. 어,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뇌가 퇴화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뇌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이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뇌는 신경세포, 다 아시죠? 뉴런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들 뉴런 간의 연결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어요. 뇌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화학적 신호인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 간의 소통을 돕고 있어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로는 도파민, 세로토닌, 글루타메이트 등이 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이들은 기분, 학습, 기억 이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냅스의 가소성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 가능하다는 얘기로서 신경을 만들어내는 가능한 그런 것. 시냅스는 뉴런들 간의 연결 지점인데요. 뇌에서 어떤 그런 연결 지점이 있는 것처럼 연결 지점인데요.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 시냅스가 강화되거나 또는 약화되면서 뉴런 간의 연결이 새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신경 가소성의 핵심,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뇌는 새로운 뉴런, 새로운 시냅스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내면서 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뇌가 손상되거나 변화한 부분들을 다른 부위가 대체하거나 또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신경 가소성, 이라고 하면서 뇌는 나이가 들더라도 여전히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 실제 있었던 상황으로서 어떤 남성분이 뇌의 왼쪽 뇌가 손상이 되어서 언어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렇지만 음악 훈련 그런 것을 통해서 뇌의 다른 부분들이 언어 기능을 대체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몇 년간 훈련한 덕분에 뇌의 오른쪽 부분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다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뇌는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믿고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60이 지나도 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뇌는 경험이 쌓일수록 통찰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더 깊어진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더 통찰력이 깊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창의력이 커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증가한다고 하니 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우리 뇌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을 때는 반응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을 잃었다고 느낄까요? 나이 들면서 나는 창의력이 없어. 나이가 들어서 더 못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하겠어? 이런 걸 했다가 망신당하면 어쩌지? 이제 시작하긴 너무 늦었어. 이렇게 어떤 생각들이 시도하는 것보다 앞서면 창의성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두려움 외에 또 한 가지는 자기 검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하면 안 되지라고 결론을 짓곤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스스로 내 검열을 해서 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제 창의성을 죽이는 일상의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저희가 늘 새로운 것, 새로운 상상, 새로운 행동을 해보면서 창의성이 뇌의 가소성, 신경 가소성으로 인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데 이런 창의성을 죽이는 일상의 습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일들이에요. 창의성을 막는 습관들은 의외로 사소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습관. 정말 뇌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계속 바뀌는 화면을 보고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또는 하루가 과하게 정해진 일정으로 꽉 차 있을 때, 늘상 반복되는 일상으로 꽉 차 있을 때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해볼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창의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을 때, 늘상 사람들 속에서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없을 때도 창의성을 죽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같은 루틴, 같은 음식, 같은 장소, 같은 사람만 반복할 때 뇌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뇌가 살아가는 것은 자극을 먹고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반복은 창의성에 독이 됩니다. 그럼 일상에서 창의성을 살리는 어떤 루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침 루틴부터 쭉 보면요. 아침 루틴은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늘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쓰기 해보는 것입니다. 산책 루틴도 있어요. 늘 가던 길만 가지 마시고 평소 안 가던 동네 걷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길을 몰라서 조금 두렵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기도 하는데 걸어보면 또 정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장소, 새로운 것을 내 머릿속에 기억하게 됩니다. 소소한 도전도 창의성을 기르는 어떤 루틴이 될 수 있어요. 하루 5분 그림 그리기, 짧은 글쓰기, 유튜브 촬영하기 등 또는 매일 10분이라도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 갖기 이런 것도 좋죠. 또 대화 속에서 뻔한 얘기, 늘상 하는 얘기 대신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나의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시간도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의성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창의성을 수입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새로운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그럴 때 그림이나 손작업 혹시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즐겨 하셨다면 그림 그리기 또는 손작업 이런 것을 해서 엣지나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는 그런 거 팔아본 적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저도 1년간 온라인 마켓을 해봤는데요.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이제 1년 하고 폐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작게 시작했으면 나도 계속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괜찮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처음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작은 그림 한 장 또는 한 땀 한 땀 뭐 어떤 뜨개질을 한 것도 좋고 뭘
목재로 만든 것도 좋고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감성 소비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 봅니다. 직접 만든 엽서, 수채화 드로잉, 자수,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이런 창작물들을 온라인 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면 되는 거예요. 이츠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공예 플랫폼이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마켓은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에요. 작품을 한 5개 정도 그냥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5개 정도 만들고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예쁘게 찍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서요. 무료 판매자 가입한 뒤 제품을 등록하면 끝이래요. 이제 주문이 뭐 쉽게 들어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그 원재료비가 뭐 많이 들지 않았고 나의 창의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주문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언젠가 들어오면 나의 수입이 되겠죠.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보내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뭐 주 1회만, 뭐 이렇게 가볍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글쓰기나 수필 뭐 이런 거 브런치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인스타 에세이 이런 거 유튜브 저처럼 유튜브를 해도 좋겠고요. 저도 유튜브를 해서 막 수익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은퇴하고 많이 있는 나머지 시간을 늘상 하던 것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또는 온라인 강의 이런 거 자신 있으신 분은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경험 나누기, 줌으로 상담하기, 온라인 클래스, 코칭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살아온 삶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시고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은 그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큰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창의성은 표현에서 시작되지만 공유할 때 더 확장되고 또 가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는 아직도 잘하고 있고요. 당신은 아직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인 인생 이막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